아니다, 형은 오지다. 당연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오지라는 뜻이 무조건 나이가 많다고 사람들이 오지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영지들이. 네, 저는 크라운 제이라고 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가 88년, 89년 그 사이에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갔었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는 락이랑 헤비메탈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음악을 주로 듣고 힙합은 이런 게 있구나, 멋있구나, 이렇게만 알다가 저랑 조금 동떨어진 음악이었었는데 한 2년 반 정도 한국에 살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14살 때.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그때 초창기 때 뭐 백인 집에 살다가 어떻게 하다가 흑인 집에 제가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힙합을 아주 가까이 접하게 되었고요. 음악뿐만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모든 거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투팍을 알게 된 이후로는 거의 제가 혼수 상태였어요. 완전히 미쳐 있었어요. 롤모델이 되면서, 투팍이 저의 롤모델이 되면서 95년도부터 래퍼가 되고 싶다라는 게 저한테 숨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투팍이 세상을 떠나고 제가 그렇게까지 롤모델로 삼고 너무나 이렇게 닮고 싶은 사람이 없었는데 T.I.를 보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저한테 그게 온 거죠.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2003년도에 T.I.의 첫 앨범이 나왔고, 그때 제가 군대를 카투사를 갔었어서 흑인 또 친구들이 거기 되게 많이 있었어요. 동두천에 있었는데, shout out to Cam Casey.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야, 지금 T.I.라는 새 앨범, 새로운 래퍼가 나왔는데 이거 들어봐야 돼. 이렇게 돼서 그거 듣고서는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2006년에 그 세 번째 앨범 킹이라는 앨범이 나오고, 그거 듣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그런 사운드를 계속 제가 쫓았고, 이게 정말 오리지널 아틀란타 트랩 뮤직이구나. 플레이어 느낌의 사운드가 아틀란타의 사운드구나. 너무 갱뱅인 떡아웃, 이게 아니라 강하지만 뭔가가 신이 나면서 클럽 뱅어이면서 클럽에서 들을 수 있고 여자랑 연관이 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멋도 이렇게 표출할 수 있고, 이 모든 게 제가 그동안 미국에서 살아온 그 라이프를 다 이렇게 쭉 봤을 때 너무 잘 표현될 수 있는 사운드 트랙 같은, 제가 그동안 살아온 사운드 트랙 같은 음악이 아틀란타 힙합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제가 그거를 한국에다가 보여주려고 계속 노력했죠. 달랐죠, 당연히 다르고, 언어도 틀리고, 여기는 한국 사람이고 거기는 미국이고. 한국에서 제가 다른 분들이 보여주셨던 컬러는 그분이 하시는 거고, 저는 제 색깔을 당연히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그때 그 당시 회사랑 굉장히 트러블도 많았고 이해를 못 해주시니까 아틀란타의 힙합 사운드를 보여줘야겠다라고 해서 일찍부터 사실 저는 그거를 추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뭐 VIP라든지 케빈은 바람둥이란, 특히 그녀를 뺏겠습니다, 20대 그런 노래 들어보면 굉장히 한국적인 힙합, 옛날 제가 그때 2006년도에 활동했을 때 2007년도 그 느낌이거든요. 그런 사운드가 제가 원하는 사운드는 전혀 아니었고요. 그리고 앨범에서 항상 제일 마지막에 만든 곡들이에요. 왜냐면 회사에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해서,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을 뭐 디스리스펙트 했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좋아하고 다 각자의 컬러가 있고 다 리스펙트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해서 이거를 보여줘서 내가 내 레인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 수록곡들을 들어보면 사실 사우스 힙합이 그때부터 계속 기반이 돼 있었죠. 근데 우리 결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사실 음악보다도 그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는 게 저를 좋아해 주신 분들한테 더 크게 다가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힙합은 음악이 아니고요, 힙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라이프를요, 문화를.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힙합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음악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래퍼고, 비보이로 하는 사람은 댄서고, 이렇게 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제일 잘하는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능력으로 표현하는 게 힙합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라든지 그런 거를 음악에서 전부 다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음악은 짧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리얼리티 쇼에서 첫 번째 리얼리티 쇼였고, 한국에서. 그렇죠? 누가 한 거를 또 한 것도 아니고 제일 처음으로 하는 거였고, 그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원래부터. 5살, 6살짜리 꼬마 친구들부터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도 저 보면 그때 다 A를 했거든요. 그냥 제 이름 안 부르고, 이름은 몰라도 그냥 뭐 개미, A 이걸로 그냥 갔으니까 전 너무 그때 좋았고 감사했고, 정말 실감을 했을 때는 아틀란타에 계신 한국 분들이 제가 이제 A를 외쳐서 A를 처음으로 이제 유행시킨 거잖아요, 한국에. 그러다 보니까 아틀란타에 계신 한국 분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 뭐 파티한다 그러면 다 와주시고, 많이 또 살면서 필요한 것들 도와주시고, 그래서 shout out to the A. 필라.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우결을 하면서 이벤트로 했던 노래가 투머치였는데 프로그램도 잘 됐고 음악도 그때 투머치가 1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어요. 이제 됐으니까 여기서 굳히기로 도장을 찍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노래들을 회사에서는 많이 또 다른 작곡가분들한테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거 아니면 못하는 성격이고, 그거를 안 해주신다고, 앨범을 못 내주신다고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소니 6mm 카메라 가지고 아틀란타 이코노미석 사서 가서 제가 찍어왔거든요. 플라이보이 뮤직비디오 보시면. 그래서 굉장히 퀄리티도 안 좋고, 뭐 물론 그때 당시에 제 바이브가 들어있긴 하지만 플라이보이라는 곡을 회사에서 반대했고, 근데 결국에 어떻게 그거를 패스해서 그 노래를 내게 됐는데, 이제 무대가 중요하잖아요. 무대에서 아틀란타에서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든 뭐 그렉 스트릿이나 DJ 드라마나 이런 모든 DJ들 있잖아요. 그런 DJ들한테 먼저 노래가 꼽혀서 스트립 클럽에서 그거를 틀어서 여자들과 그 반응을 봐요. 거기서 이제 반응이 좋고 노래가 좋았던 거를 스트립 클럽에서 튼 거를 가지고 와서 라디오에서 트니까, 스트립 클럽을 정말 많이 갔거든요. 거기 살았어요, 그냥. 저는 아틀란타에서. 그 스트립 클럽이라 그래서 뭐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상상하는 거 그게 맞아요. 네, 그치? 그런 문화가 우리가 제일 처음에 딱 봤을 때 느끼는 게 돈을 뿌리는 거잖아요. 돈을 꼭 뿌려야 된다. 이거 아니면 안 하겠다. 6mm로 뮤직비디오까지 다 찍어왔지만 이걸 안 하면 의미가 없다. 이거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돈을 뿌리고 싶었는데 방송국에서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CP를 떠나서 국장님이 그렇게 말하면 보통 안 하잖아요. 근데 계속 제가 이거를 열정을 내비치니까, 그때 이제 국장님께서 승인이 떨어져서 가짜 돈을 만들어 오니까, 그러면 이걸로 뿌려라. 대신 다음 무대가 있으니까 누군가가 와서 이거 쓸어 가야 된다. 아이, 그거 하겠습니다. 뭐 처음이라는 것도 되게 의미 깊고 저한테는 그런 걸 보여줄 수 있었고, 그리고 공중파에서 그런 거를 할 수 있어서 저는 그때 무대 굉장히 재밌었어요. Yeah. 이게 이제 제 스토리가 정말 리얼하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부분인데, 왜냐면 앞에랑 계속 이어지잖아요.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우결 마지막 촬영 다음 날, 그 전에 미리 준비를 다 해놓고 그 다음 날 바로 아틀란타로 출국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투팍 이후로는 T.I.를 제일 좋아했고, 살아있는 래퍼들 중에서. 그리고 T.I.가 아틀란타고, 제가 거기를 가야 그 사람들의 음악을 이해할 수 있고, 똑같은 음악을 한국에서 듣는 거랑 아틀란타에서 듣는 거랑 LA에서 듣는 거랑 똑같은 음악인데 틀리거든요, 느낌이. 그게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많이 오잖아요, 이제. 그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도 거기 가고 싶었고, 가야 된다고 생각했고, 저는 무조건 생각하면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 중요했지만,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절대 후회하는 거 0이 아예 없어요. 저는 그때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뭐 스트리트 프로모션도 했고요. 혹시 크라운 TV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 에스컬레이드 치즈케이크라고 해가지고 정말 제가 사랑하던 차가 있었는데 그 차 말고도 차를 하나 조금 더 싼 거를 더 사서 SUV를 전체 제 얼굴로 도배를 한 거죠. 도배하고 그것만 계속 운전하는 친구도 한 명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리고 아시아니까 저거 뭐야. 그런 게 길거리에서 트럭 운전하는 걸로 SUV 운전하는 걸로 프로모션이 돼라고 물어보시겠지만 그게 또 아틀란타 힙합의 맛이거든요. 스트리트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깃발 들고 다니고 막 길거리에서 프로모션을 해요. 왜냐면 전부 다 아웃사이드거든요. 전부 밖에 나와 있거든요. 사람들이 날씨가 좋으니까. 그리고 다 클럽 가고 클럽 끝나면 스트립 클럽 가고 그래서 클럽이나 스트립 클럽 가면 클럽 밖에 모든 아티스트들의 스트리트 팀들이 와서 이거 들고 있고 차 랩핑 해갖고 다 서 있고 노래 시스템 해갖고 트렁크 열고 자기 노래 틀어놓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아티스트들이나 매니저들이나 A&R이나 이런 스태프들이 뭐 좋은 레이블의 스태프들이 클럽에 놀러 갈 수 있잖아요. 그냥 나오다가 이거 보고 쟤 뭐야 이렇게 알게 될 수 있고 또 이게 또 스트립 클럽 갔는데 거기서 또 보이고 DJ가 노래 틀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라디오까지 노래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라서 저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리고 제 꿈은 그 당시에 T.I.랑 같이 노래를 암굿을 하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것만 갖고 저는 무조건 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이슨 지러라는 하고 덕 피터슨이라는 T.I. 그랜더스의 회사 이제 T.I.랑 같이 CEO인 거죠. 그래갖고 T.I.는 감옥을 가서 T.I.는 없었고 덕 피터슨하고 제이슨 지러하고 shout out to 덕 피터슨, 제이슨 지러 for show, big time. 그래서 그랜더스에 이제 처음으로 갔어요. 사무실에. 뭐 그때 뭐 소름 계속 돋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거기 갔는데 영드로도 있었고 마침 스튜디오에. 그래서 인사하고 그래서 제가 누구고 저는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왜 아틀란타에 지금 와 있고 나는 이런 음악을 하고 지금 한국의 레전드인 듀스라는 그룹의 프로듀서도 같이 한 이현 디오라는 사람과 암굿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한국 버전밖에 없지만 이 노래를 같이 하고 싶다. 앞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암굿부터 우리가 같이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너네가 반 프로모션을 해주고 우리가 반 프로모션을 하고 이 곡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왜냐면 영드로랑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보자. 그리고 뭐 T.I.도 감옥에서 나오고 이렇게 되면 만나갖고 다시 얘기해보자.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됐었던 거죠. 파트너십으로. 그래서 정말 꿈처럼 매일 그랜드 허슬로 출근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이 배웠고 모든 거를 그리고 결국엔 T.I.도 만나게 됐고 암굿은 정말 제가 현도 형한테도 미안하고 죄송하고 저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그런 곡이에요. 암굿으로 저는 이제 승부를 보려고 했거든요. 노래가 너무 좋았고 영드로랑 같이 이제 노래를 해서 너무 마음에 들고 현도 형 너무 좋아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미국에서 그래서 다 영어로 녹음을 한 거거든요. 당연히 한국 버전도 있지만 그건 저 혼자 한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푸시하고 정말 여기서 프로모를 미국에 하려고 바로 하기 전에 크리스마스여서 잠깐 한국에 들어온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사건 사고가 일어난 거죠. 제가 이제 아틀란타 갈 때 매니저를 이제 같이 데려갔죠. 그래서 데려가기 전에 저한테 보증을 좀 서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지금 한국에서 인기가 좋으니까 잘 나가고 있으니까 보증을 서주면 자기한테 한 2억 5천이 나올 수 있다. 다 알아본 거예요. 어떤 은행에 가서. 형이 안 갚아도 되고 형한테 전혀 없다 피해가. 그리고 미국에서는 보증을 서주면 코사인을 해줘서 이 사람을 바우치 해주는 거지 그 돈을 내가 갚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90%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나이도 1살 차이밖에 안 나서 완전히 브라더처럼 지냈거든요. 암굿 한국 버전을 먼저 만들었었는데 그거를 한국에다가 유통회사에다가
유통을 하러 가겠다라고 해서 제가 비행기 티켓까지 사줬어요. 갔다 오는 줄 알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깜깜무소식이 된 거죠. 법정에서 알게 된 건데 그 돈을 다 필리핀에 가서 도박으로 다 돈을 잃고, 이 친구 입장에서는 자기가 갚을 돈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뭔가 저를 좀 음해를 해서, 그때 음해라는 단어를 처음 배웠는데 어떤 기자들한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 형 미국에서 막 흑인 래퍼들하고 아틀란타에서 위드 피고 막 그런다. 그래서 이제 경찰하고 이렇게 짜가지고, 그게 말이 함정 수사가 아니라 정말 함정 수사를 저는 당했어요. 셋업을, 빅 셋업.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경찰들이 벌써. 그래서 바로 경찰 집으로 못 가고 바로 경찰서로 가서 검사부터 했고. 근데 거기서는 법정에서도 그랬고, 그거는 위드는 뭐 내가 미국에서 핀 거니까 집행유예를 받고 그 일은 끝났죠. 끝나다 보니까 이 친구랑 경찰하고 자기네들이 생각한 것만큼 저한테 타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집행유예를 받았고 뭐 큰일이 없었으니까. 뉴스로는 컸지만 그 당시에. 그래서 또 자기가 자기를 막 때려서 상처를 내서 자기가 이제 얻어 터졌다, 맞았다, 강도 상해라는 죄명으로 저를 두 번째로 또 붐 하고 뉴스에 낸 거죠. 자기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미지가 완전히 추락을 하고 완전히 바닥의 끝까지 갔고, 그래서 이제 재판이 굉장히 길어지고, 그러고 나서 무죄가 됐고, 그래서 이제 3년에서 3년 반 정도가 걸렸어요. 이게 다 되는 데까지. 제가 수비하고 공격까지 하는데.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데, 뭐 그때부터는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 있고, 저 사람은 트러블 스캔들이 벌써 있는 사람이야. 이걸로 이제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제 그래프는 하향세가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저는 다 제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예.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뭐 미국이랑 아무리 한국이랑 법이 다르다고 하지만 내가 한국에 살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보증을 서주는 거였는데, 그걸 내가 더 잘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몰랐고 내가 속았고, 그래서 속인 사람보다 속은 내가 바본 거죠. 그 당시에 제가 또 살면서 누구를, 엄마 빼고는 절대 안 믿고, 제 여자친구하고 제 엄마하고 빼고는 절대 안 믿고, 이렇게 제가 변하게 될 수 있었던 게 제 실수인 거죠. 제 실수가 저를 가르쳤으니까요. 제 머릿속에 남았던 말이, 제가 어디서 글을 봤는데 여러분들한테도 나누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되게 중요한 말인데, 다시 시작하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냐면 다시 시작하는 게, 나는 다시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동안 실패하고 그동안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그동안 자기가 겪어온 거에 대해서 그거를 지울 수가 없잖아요. 몸에 녹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게 절대 아니다. 너는 경험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가 아니라 경험부터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그렇게 TV쇼도 해봤고, 무대에서 돈도 뿌려봤고, 바지도 허벅지 밑에까지도 내려봤고, 신발 맨날 물티슈로 신발 닦는 거, 에어포스 원, right? Remember that? 그거 계속 했고, 그죠? 반지 돌아가고, 뭐 목걸이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아틀란타 가서 시작하는 게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었죠. 경험에서 시작하는 거였고, 지금도 다시 시작하는 거지만, 오피셜하게 12년 이렇게 컴백 오랜만에 하는 거지만 경험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염따 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모르는 번호죠, 당연히.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근데 누구누구한테 이제 번호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쇼미더머니에서 베이식이라는 래퍼가 08 베이식을 내서 이렇게 됐는데 이슈가 많이 돼서 리믹스를 하는데 형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오케이를 했고, 그래서 염따 씨한테 샤라웃 하고 싶고, 그거 저 포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들은 건데, 염따 씨가 그거를 더 콰이엇한테 물어봤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콰이엇 님이 08년도에는 크라운 제이 해야지 이렇게 하셨다고 다른 분한테 들었어요. 또 이렇게 연결되신 분한테. 그래서 콰이엇
님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분 때문에 염따 씨가 저한테 전화를 하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창모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으로 저를 이제 샤라웃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알기 전부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DM을 보내서 형 창모라고 있는데 형 막 인스타그램에 막 샤라웃 많이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잘 몰랐다가 솔직히 얘기하면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슈퍼스타인 거예요, 벌써. 노래도 너무 좋고, 랩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이제 창모가 군대 가기 전에 만나서 노래를 작업했고요. 언해주랑 알게 된 거는 사실 제가 여기 옆에 지금 빠진 곡 중에 슈퍼비하고 폴 블랑코하고 같이 한 노래가 있는데 그때 Shout out to 슈퍼비 and Paul I see you homie 그때 슈퍼비를 그래서 녹음 다 하고 만났었는데 그때 이제 슈퍼비가 언해주랑 페이스타임을 하게 해준 거예요. 저랑 너무 형 좋아하는 동생이 있다 같이 나오려고 그랬는데 처음 형 만나는 거라 일단 혼자 나왔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무슨 소리냐 그래서 바로 페이스타임 하고 페이스타임으로 눈빛 교환하면서 통했어요. 그냥 언해주하고는. 그래서 언해주 뭐 빨리 오세요 이렇게 돼서 홍대에서 합쳐서 밥 먹고 얘기 좀 하고 차 한잔 하고 언해주가 또 바로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좋은 릴레이션십이 생겼고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가끔씩 제가 전화해서 언해주랑 카톡하고 통화하고 뭐 물어볼 거 물어보고 이렇게 하다가 요번에 딱 이 곡이다라고 요번에 제 버스 언해주랑 한 거 그 곡을 듣고 바로 느낌이 왔어요. 이 곡이다. 이거 나와야 된다. 그래서 언해주하고 상의를 하는 도중에 언해주가 먼저 선뜻 형 이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말해줬고 저도 당연히 언해주랑 하고 싶었기 때문에 언해주한테 전화를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상의를 한 거고 근데 선뜻 그렇게 먼저 나한테 물어봐줘서 제가 또 물어봤을 때 어떤 대답이 나올 줄 모르니까 아, 형 저 지금 상황이 이래서 못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러웠는데 언해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한테 형 오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맙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 성우가 아니다 형은 오지다 당연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오지라는 뜻이 무조건 나이가 많다고 사람들이 오지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영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영광이에요. 제가. 왜냐면 벌써 지금 올라가 있고 올라가고 있는 기차를 탄 사람들인데 언해주하고 창모는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자기가 진짜가 아닌 이상 그게. 언해주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녹음하러 녹음실에서 만났는데 트루릴리전 위에 세트로 입고 온 거예요. 바지하고. 그래서 형 아시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되게 더웠거든요. 근데 그 트루릴리전 그 진 재킷이 좀 두꺼워요. 이게. 그래서 더웠을 텐데 그렇게까지 해주고 보니까 진짜 옛날 생각 나더라고요. 저도 아직도 아틀란타에 제 짐에 트루릴리전 다 있거든요. 매장에 있는 거 다 있으니까 저는. 그 당시에. 이런 거 동생들이 이렇게 말해주고 뭐 저 응원해주고 좋아해줬다고 말하고 어렸을 때부터 음악 많이 듣고 영향 많이 받았다라고 말해주셔서 진짜로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고 제가 영광이에요. 저는. 예. 제 세대가 제가 40대니까 40대인데 20대랑 지금 두 세대를 넘어서 같이 랩을 하고 이러는 거니까 음반을 내고 같이 활동도 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못 본 그림이고 저하고 언해주하고 있는 거 못 봤고 저하고 누구 하고 있는 거 못 봤고 하니까 눈이 즐거워지지 않을까. 처음 보는 그림이고 새로운 그림이고 뭔가 옛날 사람인데 요즘 친구랑 하네 이런 느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너무 익사이트 돼 있어요. 예. 일단 버스 타고 런디스리 I'm Good Part 2 이번에 내는 싱글 더블 싱글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생각이고요.
이걸 푸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제 인생의 사운드 트랙이지만 그게 곧 여러분들의 인생의 사운드 트랙이 되기를 바라고요.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신나고 기분 좋아질 수밖에 없는 노래고 또 버스잇은 클럽뱅어이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면 집에서 엉덩이 흔들고 싶거든요. 사실 여자분들이. 저는 알아요. 근데 그게 혼자 그러고 싶은데 그럴 만한 노래가 적합한 게 없거든요. 클럽뱅어가. 그래서 타이틀곡은 클럽뱅어고요. 그래서 여자분들 집에서 진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뭐 나갈 때 준비할 때 아니면 뭐 어떨 때라든지 엉덩이 흔들 수 있는 트월킹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노래 만들었고요. 공연도 많이 하고 싶고 저 찾아주시는 데 있고 저 불러주시는 분들 계시면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날아가겠습니다. 네, 제 장기적인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한국에 잠깐 왔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사건이 터진 건데 아직도 저 모든 짐이 한국에 있는 짐들 빼고는 다 그대로 아틀란타에 있어요. 제가 그걸 아직까지도 한국으로 다시 가져오지 않은 이유가 정말 제가 그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서 모든 게 안 좋아졌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그 2년 반 동안의 그 2년 동안의 그랜더슬과의 그 모든 릴레이션십과 제가 아틀란타에서 살았던 그 라이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꿈을 아직 못 이뤘기 때문에 뭔가가 거기에 계속 있어야 제가 거기에 가야 된다라는 그 어떤 끈이 계속 있을 것 같아서 저 혼자도 열정이 식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 아직까지도 제 짐을 한국에 안 갖다 놓고 아직도 미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잘 되고 꼭 제가 하고 싶은 꼭 미국이 아니더라도 지금 모든 무대가 전 세계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플라이보이 레이블도 만들어서 어린 친구들, 플라이한 친구들 제가 좋아하는 음악 그런 거 좋아하는 멋진 친구들도 후배도 양성도 많이 하고 싶고 크루도 만들고 싶고 그래서 전 세계 다 다니고 우리는 플라이보이다. 이게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아직까지도 끈이 이어져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꼭 몇 명하고만 친했던 게 아니라 거기 정말 친한 친구들이 많았어가지고 네 아직도 다 연락되고 잘 되기만 하면 또 정말 큰 그림 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당연히 있죠. 마지막으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뭘 하든지 음악 힙합이랑 전혀 상관없이 뭘 하시든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그리고 또 30대, 40대 그리고 저보다 더 위에 형님들한테는 아직 늦었다라고 생각해서 이거 어떻게 다시 시작하지? 아까 한 얘기지만 아직 안 늦었어요. 지금이 완벽한 시기고 완벽한 시기는 오지 않아요.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정말 행복하게 인생을 매일매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가 원하는 건 이런 거지 yeah I got 'em 하나부터 열까지 우린 다